더민주당의 6명 의원이 베이징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베이징 서두공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5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 명이 또 따로 갔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베이징 공항에 한국 기자들만 한 20명 가량 나가 있었는데, 자, 이들은 국내의 비판을 의식한 듯 중국 측의 사드 찬반에 대해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는 오후 토론회 일정이 잡힌 베이징 대학으로 갔습니다. 자, 중국 측에서는 기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데요. 중국은 한국 내에 남남 갈등, 여야 갈등, 이념적 갈등을 실컷 부추기고는 막상 그렇게 부추겨서 미끼에 걸려든 더민주당 의원 6명이 중국에 도착을 하니까 무관심한 척 기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같으면 공항에 중국 정부에서 가지 마라 해도 또 기자 몇 명이 자신들이 보도 가치 때문에 멘트를 달라고 알아서 나가겠죠. 이 한 명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완벽하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 인민일보는 좀 점잖게 패면 황구시보는 더럽게 패는,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같은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구시보에서 일면에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를 반대하고 그런 토론을 하러 온다, 이렇게 보도를 해놓고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언론 관계자는 순수한 비공식 방문에다가 이들과 접견키로 한 중국 측의 객이 높지 않다는 사실 등이 겹쳐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 이랬습니다. 자, 베이징 대학의 교수, 연구원, 또 판구라고 중국의 국책, 한마디로 싱크탱크 격인 거기에 연구원, 선임 연구원들, 더 나아가서 중국의 당의 교육 담당, 공산당 교육 담당 등을 만나는데 이들이 격이 높지 않다고 중국이 취재를 안 한다. 중국이 애초에 한국 의원 6명 취재하는 게 목적이지 중국 자기 사람들 똑같은 소리 하는 게 뭔 취재 대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또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려 했는데 또 기업 간담회 일정 등이 있었는데 취소됐다는 겁니다. 자, 공항에서 만난 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30만 명이 종사하는데 당신들이 정말 잘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했다라고 소개하는 이 의원들의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줄은 일찍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김진호 당국대 정외과 교수가, 중국 측에서는 장샤오밍 하나 왕둥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한 뒤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중국 학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라서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가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치 과정에서 한중 정부 간 소통이 부족했고 사드가 배치된 후에는 실질적인 제재 내용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은 말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신동근 의원은 배치가 되기도 전에 제재를 섣불리 말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했고, 중국 측은 9월 초 중국에서 열리는 G2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은 출국 전부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김영호 의원은 출국장에서 상당히 마음도 무겁고 사명감도 생겼다, 이렇게 말했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 이번 중국 방문이 무산되면 마치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가로막는 듯한 모양새가 돼 외교적 파장이 커진다고 이야기했고, 김 대표는 뭐 안 갔으면 좋겠다거나 만류한 적도 없다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만류한다고 안 갈 사람들도 아니고 기왕에 가기로 한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안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뒤집었으니까 우리가 갔다라는 것처럼 말을 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요, 이왕에 자빠진 거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구질구질해 보이지는 않지요. 생각이 틀려먹어서 문제지 이제 구질구질해지기까지 합니까? 자, 중국 언론들은 지난 주말까지 세게 나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좀 세게 나가니까, 세게 것도 아니죠, 옛날보다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니까 좀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중국은 면밀하게 보고 있죠. 한국의 국민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자, 이들을 만나서 중국이 박수를 치고 한국 정부하고 치고받고 하고 제재하겠다 그러면 한국 전체의 여론이 반중으로 돌게 되면, 중국은 지금 한국을 내년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미군을 쫓아내고 사드도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목표인데 한국 전체의 반중의식이 높아지면 중국이 원하는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놈들은요 상당히 길게 보고 작전을 짤 줄 압니다. 지금 이렇게 치고 빠지는 부분도 길게 보는 과정에서의 일환인데, 이 더민주당 6명이 중국의 계획에 너무 빨리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의 반중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 6명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자도 안 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이 꼬여든 6명이야 뭐 한마디 휴지 조각만큼 가치가 있겠습니까? 중국에 간 더민주당 의원 6명은요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졌는 모양입니다. 김영호 의원, 이 양반이 중국에서 학위도 따고 김상현 전 의원 아들이죠. 자,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베이징대 출신인 김 의원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여행을 처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중국 전문가인 양 뭔가 한 건 하려다가 일이 좀 복잡해져 버린 거죠. 동행하는 더민주당 의원들도 후폭풍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눈치라는데,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이징대 세미나가 있다라는 카톡 공지를 보고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했다가 졸지에 독수리 6남매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기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관계자들을 만난다. 그 사람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 관계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는 모두가 일사불란하다. 교수고 연구원이고 당의 관계자고 전부 한 통속이다라는 걸 모른 채 그렇게 단순하게 신청했다면,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손혜원이 아무 생각 없이 카톡 보고 신청했다가 이제 당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라면, 손혜원 의원은 낮은 7기 박물관에 가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통영에. 그거나 하는 게 맞지요. 뭐 하려고 정치를 합니까? 수준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죠. 자, 여당은 이제 이 굴욕 외교를 거론하며 대야 공세에 나섰고 청와대도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박 대통령이나 권력 핵심을 이 6명이 살려주는 꼴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방중 더민주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또 중국을 거론하면서 이 순서가 잘못됐다, 또 여러가지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것이 지금 우병우 문제부터 녹취 전당대회 또 각종 에러 연발로 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과 그 핵심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지금 약간 일각에서도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들 6명의 방중과 맞추어서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언론을 비판하는
이런 글을 낸 것도 이례적이죠. 자, 야당 의원들 내부에서 네티즌 사이에도 중국의 허락을 구하러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고, 이를 의식한 이 방중 6명은 중국 언론과 개별 인터뷰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적당히 해야 좋은데요. 이들 6명은 국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에 뽑힌 자신들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리로서 누리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지 그 자리가 가지는 책임의 막중함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두고두고 낙인이 찍혀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문제는요. 자,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격을 했습니다. 외교부도 아닌 청와대가 가서해서 중국이 이제 이 문제에서 빠지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 간의 자존심 싸움이자 한마디로 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싸움으로 가버린 겁니다. 사실 이번에 사드를 둘러싸고 뭐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하지만 미국이 현 시점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는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또 중국의 핵과 미사일을 한국에 사드 배치를 안 한다고 못 보겠습니까? 볼 수는 있죠.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미사일을 보려고 그러는 거다면요. 굳이 미국이 저렇게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친중으로 경사되는 한국 정부에 최종적인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후퇴를 해서 사드 배치를 안 한다는 것은 한미 간의 한마디로 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걸 놓고 한국의 안보 이슈로서 대결하는 양상으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 이슈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여라고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채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월 초에 G20에서 시진핑을 만나봤자 박 대통령과 시진핑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제 김장수 우다웨이 면담이 있었는데요. 우다웨이는 육자회담 사실상 대표격으로 한반도 사무국 특별 대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입장을 중국에게 확실히 관철시키고 전달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이제 더민주당 6명이 간다고 하니까 이제서 중국 측에 한국 측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합니까? 자, 그것도 좀 웃기는 일입니다. 사드의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이 김장수 대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 왜 좀 더 빨리 확실히 전달해서 한국이 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중국에게 분명히 전달을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